내 남편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 나르시시스트 같다 라고 판단되신다면 아마도 현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단호하게 이혼 결정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결정하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정보들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매번 싸우거나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 진짜 내 남편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들과 상담을 하면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제 남편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이 아내분의 말만 듣고서는 이 남편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남편분이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남편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면 남편이 가진 성향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안심이 되셨을 거예요. 아,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남편에게 같이 상담을 받자고도 해보고 진지한 대화도 계속 나눠서 남편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남편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고요. 계속 싸움만 반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울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정보들을 찾고 보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만 얻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자가 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편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예상하시고요. 경제적인 독립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함께 보는 돈,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들어가는 돈, 현재 경제적인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남편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실 수도 있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상담은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한다면 얼마만큼이 내 재산으로 인정받는 게 합리적인지, 이혼을 실제로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모아놔야 되고 또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남편을 정말 남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용납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행동을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트집 잡아서 우리를 비난한다면 억울하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가 그러면 나는 항상 슬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거나 달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정말로 남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미리 생각해보고 그 대응까지만 딱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빼고요.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생판 모르는 술 취한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되물으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쳤어요? 라고 말하시고 갈 길을 가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대응하실 수가 있게 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을 남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지해주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남편처럼 똑같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나 자식이라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를 온전히 지지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우리가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남편에게 당해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가 문제야, 너가 남편에게만 잘하면 다 잘 지내, 이런 형태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부모님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만 믿고 있다가 남편에게 또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남편에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있을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격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정말로 이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을 악마로 규정하고 관계를 확실히 끊어야 되는 사람인 건가? 그게 아니면 악마까지로 규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는 조금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정도의 사람이라서 현재 정도의 거리만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남편하고도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 장애인지 아닌 건지와 상관없이 말이죠.